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옷소매의 붉은 끝동이 10화까지 방영되었는데요. 세손자와 궁녀의 로맨스라는 고전적인 러브스토리가 이렇게 설레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특히 세손자와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눈빛과 중저음의 목소리, 특유의 예민함과 섹시함에 죽어있던 설렘세포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옷소매의 붉은 끝동을 보면서 심장이 나댔던 설레었던 순간 탑5를 선정해봤습니다. 명장면이 너무 많아서 5장면만 고르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5장면으로 추려봤어요. 물론 개인적인 기준이니 여러분의 심장을 가격했던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작권을 준수하기 위해 이 영상에는 드라마의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사진은 각 배우들의 소속사가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영상에는 주접이 조금 많아요.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옷소매 설렘 모먼트 첫 번째는 무조건 목욕신이죠. 약탕에 뜨거운 물을 넣으랬더니 자기 몸을 넣어버린 덕이미. 솔직히 덕이미 물에 뛰어드는 거 너무 이해돼요. 세손자와의 가슴이 하얀 비단 사이로 야릇하게 비치는데 어떻게 안 뛰어들 수가 있겠어요. 다 벗은 것보다 물에 젖은 옷 사이로 비치는 세손자와의 몸 실루엣에 뭔가 상상하게 만들어서 더 설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장면에서 제일 설레었던 건 BGM 하나 없이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을 때입니다. 덕이미와 산이의 들숨과 날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게 되더라고요. BGM이 컸다면 그 떨림이 덜했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설렘 포인트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덕임이 진짜 좋겠죠. 태어나서 처음 본 남자 몸이 무려 세손자와. 그런데 또 몸이 너무 좋은 거지. 기준이 너무 높아질 것 같죠? 옷소매 설렘 모먼트 두 번째는 창호문을 사이에 둔 둘만의 낭독회입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을 보면서 이준호라는 배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동덕회 때문에 궁 밖에 나갔던 일이 오해를 사 금종력을 받아 동궁전에 유폐된 산이. 산의 안위가 걱정된 덕임은 자진해서 야간번을 서고 산의 방문 앞에 앉아 시경을 낭독했습니다. 뜻이나 알고 읽는 거냐며 핀잔을 주면서도 목소리가 듣고 싶으니 계속 읽으라는 산이.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떠나리. 꼭 두 사람의 앞날을 암시하는 듯한 시구를 주고받은 두 사람. 하지만 산이를 오해한 영조가 동궁전에 들이닥쳤고 산이의 말을 듣지도 않고 사도세자처럼 되면 안 된다며 뺨을 내리쳤는데요. 그걸 고스란히 맞아내는 산이가 진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덕임의 괜찮니 하는 물음에 그저 곁에 있어주면 그걸로 된다며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참는 것이라는 산이의 대사가 누나의 마음을 또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저도 산이의 그 꿈 이루어지게 도울 수만 있다면 막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덕임이도 당연히 그 마음 들었겠죠.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영조의 어명을 어긴 채 산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 덕임이. 이어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하를 지켜드리겠다고 맹세하며 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산이. 개인적으로는 5회 이 장면을 보면서 옷소매의 붉은 끝동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산이와 덕임이 두 캐릭터 간의 합이 괜찮구나, 드라마 생각보단 재미있네 정도였는데 5회를 기준으로 바로 옷소매 페인 등극.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옷소매 설렘 모먼트 세 번째는 숨막혔던 목덜미 엔딩입니다. 덕이미가 세손자를 사모한다는 말을 듣고 행복회로를 돌려버린 산이. 이때부터 뭔가 행동에 자신감이 더해지면서 덕이미에게 아바마마 이야기도 하고 곧불에 걸렸을까봐 이마에 손을 얹기도 하고 서상국 몰래 귤을 챙기기도 했는데요. 덕이미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결국 고백을 하고만 산이. 나는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산이 입장에서는 너 나 좋아한다며, 나도 너 좋아해, 이제 우리 둘이 마음 통했네, 앞으로 러브러브 하면서 알콩달콩 잘 지내보자, 뭐 이런 거였을 텐데 덕임은 산을 밀어내며 관계의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감귤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라며 상처받는 눈빛을 하던 산이의 모습이 너무 애잔했는데요.
이후 덕이미가 친오빠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산이는 덕이미의 옷소매 붉은 끝동이 파란색 털토시로 가려지는 것을 본 후 둘의 관계를 오해하고 분노했죠.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냐?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마음까지 모두가 나의 것이냐? 라고 물었던 건 너의 모든 것을 갖고 싶다는 산이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덕임은 소희는 저와의 사람이지만 제 모든 것이 저와의 것은 아니라는 맹랑한 답을 감히 세손저하에게 아뢰었는데요. 덕임의 맹랑함에 화가 나는 동시에 사랑하는 이의 단호한 거절에 상처를 받은 산은 덕임을 벽으로 몰아세운 뒤 목덜미를 움켜쥐고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이가 덕임이에게 집착하는 그 눈빛이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느껴본 연모라는 감정의 분노와 질투, 울컥함까지 다양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산이의 감정이 가장 잘 표현되었던 대사가 우습지도 않군인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궁녀로서 최고의 출세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성운을 내려주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건데 지 마음 지 거라고 말하는 걸 보니 평생을 새 손으로 살았던 산이 입장에서는 덕임이가 우습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또 그런 궁녀의 말에 흔들리는 자기 자신이 가장 우습지도 않았겠죠. 8회의 포옹씬이랑 10회의 이마 키스씬 두 장면 중 뭐가 더 설레었는지 많이 고민했는데요. 옷소매 설렘 모먼트 네 번째로 10회의 이마 키스씬을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에요. 8회에서 산은 영빈의 조문의 동행이 자신을 위로해준 생각씨가 덕임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내 이름은 산이다 라며 덕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예민하고 까칠한 산이가 덕임이를 품에 안고 덕임이 어깨에 얼굴을 부비부비하며 큰 댕댕이가 돼버린 장면이 누나 마음을 너무 설레게 하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산이는 첫사랑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고 덕임이는 예전에 그 남자아이가 산이었다고 정도의 감정이었겠죠. 왜냐면 덕임이에게 그날 밤은 산이를 만난 것보다는 오히려 영조에게 책을 하사받은 게 더 특별하게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산이에겐 달랐죠. 가장 힘든 순간 날 위로해준 생각씨가 지금 내가 연모하고 있는 덕임이라는 걸 알았으니 산이에게는 우연이 아닌 운명이라 느껴졌을 거예요. 이렇게 8회는 두 사람의 감정의 결이 서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모의 밤을 지난 이후 10회 이마 키스씬은 두 사람의 감정이 같았죠. 누군가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는 덕임을 본 산이. 산이가 덕임이에게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물었던 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저 덕임이가 보고 싶어 애가 달았던 자신의 얼굴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던 덕임이의 얼굴을 보며 이제 우리는 서로를 연모하고 있다라는 걸 덕임이의 입을 통해 듣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또한 더 이상 너 마음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 청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덕임은 그럴 수가 없었죠. 세손자는 천리경으로 바라보던 달처럼 높은 곳에 있는 분이고 자신은 그저 세손자의 귓볼에 있는 점 하나를 가까이서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작은 소유욕만 비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산이의 마음을 알고 있고 자신이 산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충심뿐 아니라 연심까지 보태졌다는 걸 깨달은 덕임이지만 세손자가 무사히 왕위에 올라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덕임은 여인이 아닌 충신으로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뒤돌아가던 산이의 등 뒤에서 나지막히 대내에 있는 덕임의 한마디 부디 무탈하시옵소서. 산이는 발길을 돌려 덕임이에게 다가가 이마에 키스를 했는데요. 자신을 연모한다 말하지 못하고 부디 무탈하시옵소서 라는 말로밖에는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덕임을 모두 헤아린 산이가 차마 입술에 입을 맞추지 못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어 더욱 애절했던 장면 같아요. 세손자가 누울 금침에서 잠이 든 궁녀라니. 하찮은 궁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산이는 그 궁녀가 깰까 모든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재에서 소리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덕임에게서 제일 먼 곳에 가만히 놓는 손짓부터 시작해서 곁에 앉아 고나게 자는 덕임이의 모습을 보던 산이가 떨리는 손으로 차마 얼굴에 대지도 못하고 쓸어내리는 장면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너무 귀에서 차마 닿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산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었는데요. 겁없이 제 침점에서 잠든 그녀를 보며 결국 웃음을 짓고 마는 산이. 이불 덮어주고 나오는 배드신이 이불 안에 갇혀 있는 배드신보다 훨씬 설레더라고요. 영모의 밤, 신호연을 본 산은 덕이미가 쏘아올린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걸에 들어온 호랑이를 잡던 그날 밤처럼 덕이미는 산이의 타의를 또 한 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왔는데요.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때 제발 한 번만 더 볼 수 있기를 바랬던 덕이미의 얼굴. 아마 산이는 타의를 하면서도 낮에 덕이미의 잠든 얼굴을 조금 더 들여다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것 같아요. 부디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었던 덕이미가 지쳐 돌아오자 무릎을 꿇고 덕임을 안는 산이의 모습이 너무 애틋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산이의 눈물이 콧등을 타고 덕임의 볼에 떨어지는 장면은 산이의 진심이 덕임에게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